그러면 이제 평택 현안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평택 을에 국회의원에 도전하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현안 중에 가장 큰 건 어떤 겁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평택을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에서 시작되는 평택항부터 동쪽으로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네. 고덕까지 그게 다 평택을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 면적의 대략 70% 정도가 평택을 지역이거든요. 근데 고덕 국제 신도시가 뭐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약속했던 시설 중에 구비가 전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 교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민 편의 시설이 매우 부족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뭐 1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만 그 국회의원 잠깐 할 때 그때 수원에 구가 4개였는데 경찰서가 3개 있었어요. 경찰서가 3개. 예. 네. 그리고 제가 당선됐던 팔달구만 경찰서가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팔달구 10개 동을 3개 경찰서가 뭐 3개, 4개씩 나눠서 관할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박춘풍 사건이라고 토막살인 사건이 오, 발생했거든요. 네. 그리고 치안이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치안 수요는 가장 많은데 왜 팔달구에만 경찰서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팔달경찰서 유치 운동을 했는데 야, 그랬구나. 처음에 다들 택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찰서라는 게 1년에 보통 전국에서 하나 많으면 2개 생깁니다. 근데 거의 10년치 계획이 다 짜여 있어요. 군인데도 경찰서가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 데가 1순위야. 그러니까 수원은 수원시에 경찰서가 이미 3개가 있기 때문에 안 네.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뭐 경찰청 단계부터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뭐 설명해서 결국에는 2015년 예산국회 때 팔달경찰서 예산을 집어넣어요. 그렇구나.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팔달경찰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수원 인구가 그때 120만의 경찰서가 4개가 됐으니까 대략 경찰서 한 개당 관할 인구가 30만 명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평택이 67만 명쯤 되거든요, 인구가. 네, 67만. 예. 경찰서가 딱 하나야. 진짜예요? 근데 위치도 너무 평택시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거기부터 평택항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야,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치안 수요가 많은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택 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를 네, 신설한다. 이거 신설해야겠다. 네.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공약 물론 그거 말고도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많지만 네. 선순위를 따져보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해 아니 주신 거고. 네. 선순위보다는 그건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국회의원으로 경찰서 유치하는 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열심히 하면 돼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경찰 최고위 간부가 수원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닌데 당시 이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그때 모 중진 의원이 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조문을 갔는데 거기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2차관이 온 거야. 내가 상가집에서 잘 만났다라고 앞에서 경찰서 예산 내놓으라고 내가 이 양반이 내가 가서 좀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슬쩍 자리를 옮겨서 딴 데로 옮겨가 있어. 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상가집에서 집요하다 집요해. 2시간 반을 쫓아다녔어. 2시간 반을. 이거 예산 안 해주면 네. 가만 안 있겠다고. 결국엔 했어요. 그래서 야,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야 용남이 형 진짜 한다면 하는군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이유진 기자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평택을 지역구가 굉장히 김용남 후보한테 잘 어울린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뭐 진짜 중요한 건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유권자층이 총 3개예요. 보면 토박이 그룹이 있고 이분들은 좀 비교적 중도에서 보수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분들이 계시고 신도시 유입
인구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산업 인력 이렇게 또 분류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념보다는 생활이나 실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실용적인 그래서, 선택을 그래서 하신다. 뭐 중앙 정치 싸움보다도 말씀하신 뭐 경찰서 문제도 그렇고 이게 개발 산업 아니면 민생 이슈가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여기선 지금 뭐 정치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죠. 물론 네. 정치도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평택 지역구, 평택을 지역구의 분석만 해봐도 여기는 정말 뭐 이념보다는 약간 생활과 실리 쪽으로 이렇게 맞춤형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지금 필요한 때다 이런 판단이 볼수록 들어요. 캠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제가 자꾸. 비록 캠프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구교용의 정치 비상구에 많이 나오신 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 주신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선거를 두고 양강 구도가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또 이제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게 단일화라는 게 나중에 필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벌써부터 선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후보님 생각 같은 경우에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단일화보다는 선거 양상을 좀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조국 후보님하고 열심히 경쟁하는데 야 이러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겠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까지 안 가야죠. 안 가고 네. 둘이 페어플레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네. 아니 그래서 네. 저하고 조국 후보님하고 1, 2등을 각축을 벌인다. 그리고 네. 3등은 저 밑에 쳐져 있다. 그럼 굳이 단일화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혹시 그 선거를 꽤 해보셨는데 과거에 단일화를 해본 경험이 좀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면 단일화를 하는 자리에 참여를 해본다거나. 그것도 없어요. 김용남 정치 인생사에서는 네, 네. 단일화는 없다. 아직까지 없었어요. 아직까지 예. 없다. 이런 말씀 주신 건데 이유진 기자 보기에는 조국 대 김용남, 김용남 대 조국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 거는 네. 오늘 이제 저의 입장은 거의 김용남 후보님 캠프 입장이긴 하지만 또 제가 개혁신당은 출입을 못했었고 조국혁신당은 좀 오래 출입을 그래요?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판세, 정치는 결국 판세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건 정권 심판이나 이념 대결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미래와 성장을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지금 판세의 목표가 어디 있냐를 봤을 때 거기에 누가 더 부합할까 했을 때는 어쨌든 이 정권의 통합의 상징이시기도 하고 좀 과거보다는 미래를 얘기하는 좀 김용남 후보가 유리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예. 그런 의견을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후보를 낸 게 아니고 네. 다른 기타 정당들 냈는데 그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일찍 이제 선거전에 참여를 했기 그럼요.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진보당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김재현 후보랑은 혹시 이렇게 연락을 한다거나 오가면서 보신 적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혹시? 소셜 미디어 상으로만 소통을 했죠. 아 소셜 미디어 상으로만 네. 그래서 별로 나쁜 의견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기억에는.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공천 확정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조국 후보님이나 김재현 후보님에 대해서 열린 네.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음. 취지로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 또 환영의 화답을 해주셔서 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꼭 범여권 전체가 단일화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진보당에 있는 김재현 후보하고만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 방식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재선에서 어떤 단일화 논의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이제 다른 선거구와의 어떤 연관이 지어지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진보당과의 네. 그 단일화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설 중앙당에서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이동 후보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시는 당연히 관계일 것 그럼요. 같고 우리 황교안 후보도 음. 개인적으로 검사 시절에도 이제 좀 아시는 관계 아니었습니까 혹시? 같은 청에 근무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입후보 하신 다음에 혹시 뭐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이미?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연락하고 네. 또
중간에 있는 분이 이렇게 연락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 말씀 주신 거고 지금 그레이님, 토스님, 플로우님, 유채님 등 많은 분들이 후원 계좌 좀 알려달라고 아, 예. 후원 이렇게 계좌 해주시는데, 예. 아직 개설 안 했고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예, 네. 왜냐하면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을 오늘 했으니까 음. 이제 후원의 개설은 예비 후보 등록 이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죠. 곧. 그리고 저희 그 경향 TV 채팅창에서는 단일화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 그래요?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전반적인 평택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유이동 그 후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과거 활동하다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영입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에 오셨는데 두 당을 좀 모두 경험해봤으니까 네.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궁금해요. 사실은 국민의힘 전신당은 일종의 엘리트 정당이었어요. 과거에 뭐 민정당 뭐 그게 이제 군부 독재 시절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구테타를 통해서 집권했다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외에는 엘리트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은 운동권 출신의 어떤 그 명분, 의리는 뛰어나지만 개개인의 맨파워라는 측면에서는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신당이 더 뛰어나다. 일반적인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이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몇 차례의 총선을 거치면서 공천을 지네 마음대로 한 거야. 그 정당이 내 편이면 공천하고 네. 뭐 계파가 다르면 무조건 잘라버리고 뭐 이런 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동안에 소위 이제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퀄리티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의 제1야당의 퀄리티가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을 때 가장 답답했던 것이 아니 인기가 있어야 선거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당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익 집단 2위가 뭐였냐면 주식 투자자예요. 2위가. 네. 1위는 뭐냐면 자가 보유자야, 사실은. 이제는 역전됐지, 역전되는 숫자가. 상황이죠. 예.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어떤 그룹이란 측면에서 두 번째로 큰 집단이었는데 여기를 잡아야 된다. 근데 한국 하셨구나. 한국 주식 엉망이다 지금. 거버넌스 정말 형편없다. 이거를 당이 앞장서서 입법 활동도 하고 이거의 개선을 주창하면 선거 이길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진짜예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일단 주식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에이 설마. 아니 진짜요. 국민의힘이 진짜예요? 네.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피 터지게 설명을 해도 결국엔 깨우뚱이야. 근데 야 그거 좌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정말 허탈해서 아니 와, 내가 그래서 진짜. 허탈한 게 아니 형님 제가 좌파예요? 형님 보시기에 내가 좌파야?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시장주의자야. 이건 합리적 시장주의자죠. 근데 예.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야, 근데 우리 김용남 후보님이 한 게 무슨 뭐 주식시장을 갈아엎자 이런 게 아니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그럼요. 보장하는 제도를 설계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국민의힘이 실망을 크게 하신 거네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유이동 후보가 대단한 게 어떻게 아직까지 거기 남아 있느냐. 유이동은 아직도 거기 남아 있냐? 그분도 합리적인 편에 속하는데. 어떻게 거기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드는 거고.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그 넥타이도 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 그런데 즐겨매는 오늘 보니까 통합 넥타이 아닌가? 그 뭔가 살짝?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넥타이 얘기를 엄청 많이 썼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딱 통합 넥타이를 하신 것 같아서. 야, 진짜로 네. 통합 넥타이 하고 나오셨네요.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선전하는 그 포스터들 보니까 우리 대통령과 함께 찍은 네. 사진을 주로 이제 그 내세우셨던데 실제로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좀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아니, 그때는 뭐 네. 환영의 말씀도 주셨고 음. 같이
잘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덕담도 많이 주셨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뭐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1등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그렇게 썼어요. 이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는 순풍을 제가 탄 거다. 아. 사실이 그렇거든. 아니 이번 선거는 자 지방선거하고 같이 실시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후보 중에 어느 당 출신이 당선될까요? 이건 안 봐도 너무 뻔해. 불을 보듯 뻔하죠. 불을 보듯 네. 뻔해.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도지사 당선될 거 아니에요? 평택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보다 더 벌어질 거예요. 민주당의 최원영 후보가 거의 뭐 당선 확실이야. 그러면 평택 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어느 당 후보를 뽑아야 평택 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명확한 거지 이거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그 중앙 정부부터 지방 정부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을 봤을 네. 때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고 이제 저희 방송이 말미리 하고 있는데 21도 한라사님이 후원 계좌 열면 바로 후원하겠습니다. 빨리 좀 열어주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박멸님도 저도 계좌 열리면 후원 폭탄 던질 거예요 하셨는데 야 빨리 여셔야겠어요. 그거 알겠습니다. 여는 게 좀 어렵습니까? 아니 후원 회장을 모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 있어서 야 궁금하다. 이거 후원회장 누가 될지도 되게 조금 후원 회장으로 모시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내가 그 현직에 있어서 아. 현직에 있어서 그건 곤란하다라는 네. 말씀을 듣고 이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요. 이 얘기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분한테 부탁하면 야 나는 이순이야 이렇게 될 거야. 나 이거 오늘 실수했네. 아하. 아니 근데 이게 후원이라는 거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자발로 하는 거고 모금에 또 초점도 맞춰져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건데 제가 불현듯 든 생각은 최욱 어떻습니까? 네? 아닌가? 아니 제가 모시려고 했던 분이 문화 관련된 분이시긴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문화 예능 일맥상통 하나요? 뭔가 소프트한 느낌으로 약간 사람들이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계시는데 너무나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혹시 하셨을 때는 후원회장 누구셨어요? 그때는 제 선배. 그 예전에 같이 회사 선배? 아니 고등학교 선배. 고등학교 선배 하신 거군요. 네. 후원회장으로 오셨고 사실 후원회장이라는 게 어떤 후원금을 많이 내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이 김용남을 지지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가장 큰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꼭 모시고 싶었는데 그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계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안 됐어요. 꼭 해주셨으면 좋았을 그러게요. 텐데. 예. 그러니까요. 그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남을 공천한 민주당은 지금 능력이라는 면에서도 또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도 국가 대표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를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가 국가 대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정당의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 예비 후보 등록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 이유진 기자도 캠프 소속원이니까 덕담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진짜 요즘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런 지지들을 봤을 때 결국 일 잘하는 사람이 지역 곳곳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일 잘하는 후보님이 가셔서 또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